64세 윤정희는 오늘도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합니다. 대기업 어그룹 사무동 1층, 그녀의 작은 책상에는 스캔할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희 어머님, 이것 좀 복사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젊은 직원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그럼요, 금방 해드릴게요. 정희는 환한 미소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문서 스캔, 서류 정리, 택배 수령, 회의실 정리. 누가 봐도 단순한 사무 보조 일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계약직 아르바이트 아주머니쯤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이는 친절하게 대했고 어떤 이는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정희는 그 모든 태도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윤정희가 이 회사 창업주의 친척이며 과거 전략본부 부사장을 지냈고 지금은 경영 자문을 맡는 사내 고문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일부러 직책을 숨기고 일했습니다. 왜일까요? 점심시간 정희는 사원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고 과장급 직원들은 업무 이야기로 분주했습니다. 누군가는 배식하는 직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고 누군가는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며 투덜댔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이럴 때 나오는 거야.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더 정확해진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직함이 있을 때는 모두가 공손합니다. 하지만 직함이 없을 때 그때 나오는 태도가 진짜입니다. 정희가 이 일을 시작한 건 3개월 전이었습니다. 회사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후 새로운 인재를 뽑고 있었습니다. 임원진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했지만 정희는 한 가지를 더 보고 싶었습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람됨이 먼저예요. 그녀는 이사회에서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정희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는 정희를 보며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같이 들면 훨씬 가볍네요. 정희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나이가 들어서야 더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정희는 오늘 하루도 많은 것을 봤습니다. 친절한 사람, 무심한 사람, 배려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내일이면 아주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기억 속 그 사람과의 재회. 정희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희는 1층 복사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요란한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똑똑똑.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잠깐 이것 좀 들어요.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서류 뭉치가 정희 앞으로 던져졌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은 진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정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박선아. 중학교 시절 매일 그녀를 괴롭히던 그 아이였습니다. 선아도 정희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정이야. 너 맞지? 세상에 여기서 다 보네. 정희는 침착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선아야. 오랜만이긴. 근데 너 여기서 뭐해? 설마 아직도 이런 보조 일하면서 지내? 선아의 말투에는 여전히 그때 그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여기서 일하고 있어. 너는? 나는 이번에 정규직 전환 심사받아. 거의 확정이야. 여기 본부장들이랑 다 친하거든. 선아는 손톱을 보며 으스댔습니다. 솔직히 형식적인 절차지. 내 경력이면 당연히 붙는 거야.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선아는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나저나 너는 참 변한 게 없구나. 어릴 때도 그랬잖아. 항상 구석에서 조용히 시키는 일만 하고. 그 말에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교실. 정희야, 내 가방 좀 들어줘. 정희야, 이거 복사해와. 정희야,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매일 반복되던 말들이었습니다. 당시 정희는 집안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했고 어머니는 병원 신세를 지고 계셨습니다. 정희는 남들 눈치를 보며 조용히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 정희를 선아는 재미있는 장난감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공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새벽에 일어나 책상 앞에서. 결국 정희는 명문대에 진학했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거듭했고 마침내 부사장까지 올랐습니다. 선아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게 어디야. 우리 나이 일자리 구하기 얼마나 힘든데. 선아는 동정하듯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나이가 나이니까 건강 챙기면서 해. 이런 일도 오래 못하잖아. 정희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걱정해줘서. 뭐 걱정까지야. 그냥 옛날 생각나서. 어쨌든 나 바쁘니까 이만. 선아는 구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선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을 위아래로 나누고 여전히 자신이 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오늘도 1층 복도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희의 업무 종료 시간이 10분 남았을 때였습니다. 정희 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아였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급한 거니까 복사 30부에서 3층 회의실로 가져다 줘요.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하거든. 정희는 시계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아 씨, 지금 제 업무 시간이 거의 끝나서요. 내일 아침 일찍 해드리면 안 될까요? 선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유, 계약직이 무슨 칼퇴근이야. 시간 좀 더 있으면 어때? 이게 급한 거라니까. 주변 직원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급하신 거라면 3층 복사실을 이용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선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잖아. 시키면 그냥 하는 거지. 괜히 말대꾸하고.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말대꾸가 아니라 업무 시간과 절차를 말씀드린 거예요. 절차, 업무 시간. 선아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희 씨 같은 분들은 말이야. 이런데 취직된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시켜주는 일이나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젊은 여직원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저 선아 선배님, 제가 대신 복사해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이분이 하실 거야. 선아는 서류를 정희 책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차피 계약직은 우리가 시키는 일 하는 게 업무잖아요. 안 그래요, 정희 씨?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드릴게요. 그렇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선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정희는 묵묵히 복사실로 향했습니다. 30부를 복사하고 정리하고 3층까지 들고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서류를 놓고 내려오니 퇴근 시간이 30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정희야, 내 숙제 좀 베껴줘. 정희야, 청소 좀 대신해줘. 나 학원 가야 해. 정희야,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때도 정희는 참았습니다. 싸우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았고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참음이 선아에게는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40년이 지난 지금도 선아는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사람을 함부로 대했고 여전히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개월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누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오늘자 날짜에 정희는 조용히 적었습니다. 박선아, 계약직 직원에게 업무 시간 외 과도한 요구, 차별적 발언, 인격 모독성 언행,
정희는 수첩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선아야. 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힘이 무엇인지. 금요일 오후 정희는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영전략실에서 온 직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고문님, 이번 주 검토 자료입니다. 젊은 직원은 봉투를 건네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주변을 살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요. 주말에 꼼꼼히 볼게요. 직원이 사라진 후 정희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한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그룹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자 명단 및 종합평가 자료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그리고 첫 장 하단에 적힌 문구. 최종 심사위원 사내 고문 윤정의 정의는 천천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총 15명이었습니다. 각자의 업무 성과, 근태 기록, 동료 평가, 상사 의견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8페이지를 넘기자 익숙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박선아 62세, 기획지원팀 계약직 정의는 안경을 고쳐 쓰고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능력 평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서 작성 능력 우수, 일 처리 속도, 빠름, 업무 이해도 높음. 능력은 있구나. 정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근태 및 조직 적응도 평가 지각 2회, 보고 누락 3회, 민원 응대 불친절 사례 이건. 그리고 가장 아래 항목. 동료 관계 평가주의 요망 정의는 첨부된 익명 의견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직 직원들에게 반말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본인이 정규직 전환되면 다른 사람들 위에 있다고 자주 말합니다. 청소 직원분께 큰 소리로 화내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업무 시간 외에 개인 심부름을 시키려고 합니다. 정희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정희가 직접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선아가 청소 아주머니에게 소리치던 모습, 여기 커피 엎질렀으면 바로 치워야지. 이게 뭐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배달 기사님께 하던 말투, 빨리 좀 내려요. 우리 급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했던 수많은 말들. 계약직이 무슨 칼퇴근이야. 시켜주는 일이나 잘하면 되지. 정희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본부장들의 추천 의견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업무 능력 우수, 정규직 전환 적극 추천, 경력과 능력을 고려할 때 전환 필요. 하지만 인사팀의 종합 의견은 달랐습니다. 업무 능력은 인정되나 조직 문화 적합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신중한 검토 필요. 정희는 펜을 들어 메모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능력 있는 사람만 필요한가? 능력은 있지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나?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하나? 정희는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선아는 공부도 잘했습니다. 반장도 했고 선생님들께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약한 친구들을 괴롭혔습니다. 능력과 인성 두 가지가 함께 가지 않으면 결국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사람의 태도를 먼저 봐야겠지. 회사는 일만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는 존중받고 누군가는 무시당하고 누군가는 상처받습니다. 정희는 그 균형을 지키는 것이 고문으로서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최종 심사회에 그날 선아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존중이 왜 중요한지. 화요일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정규직 전환 최종 심사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1층 사무실이 아닌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경영전략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정희는 회의실 옆 고문실에 들어가 점잖은 네이비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깃을 바로잡던 정희에게 비서가 노크했습니다. 고문님, 심사 대상자들이 모두 도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분 후에 들어갈게요. 회의실 앞 대기실에는 15명의 계약직 직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선아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재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선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거의 확정이에요. 김 본부장님이 직접 추천하셨거든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죠. 부럽네요, 선아 씨. 저는 떨려 죽겠어요. 에이, 걱정 마세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상자 여러분, 순서대로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인사팀장의 안내에 따라 15명이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한쪽에는 본부장 3명과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빈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아는 본부장들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김 본부장이 가볍게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각 분야 본부장님들과 인사팀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의 최종 결재권자이신 고문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고문님,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계약직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회사에 고문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문을 향해 말했습니다. 고문님, 들어오십시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입고 단정한 머리에 차분한 걸음으로 순간 선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기 정이야.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왜 여기 무슨. 본부장들이 이상한 눈으로 선아를 쳐다봤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정희는 선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전략고문 윤정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최종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아는 입술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이야. 아니, 고문님. 나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정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선아 씨. 오늘은 공정하게 심사하겠습니다. 김 본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고문님 혹시 박선아 씨와 아시는 사이십니까? 네, 오래전 학창시절 친구였습니다.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 심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직 기록과 사실만을 보겠습니다. 선아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무시했던 그 정희가 지금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번 심사는 업무 능력뿐 아니라 조직 적합성을 함께 평가합니다. 회사는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15명의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정희는 첫 번째 직원부터 차례로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김미숙 씨 업무 성실도 우수, 동료 평가 좋음, 전환 승인. 이재훈 씨 근태 양호 협업 능력 뛰어남, 전환 승인. 한 명 한 명 공정하게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승인되는 사람도 있었고 보류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8번째 순서가 되었습니다. 박선아 씨. 정희의 목소리에 선아가 움찔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업무 능력 평가입니다. 문서 작성 우수, 일처리 속도 빠름, 업무 이해도 높음. 선아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김 본부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근태 기록을 보면 지각 2회, 업무 보고 누락 3회, 민원 응대 불친절 사례 이건이 있습니다.
선아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때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사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박선아 씨. 정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음 항목입니다. 정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동료 관계 평가. 여기 익명으로 제출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계약직 동료에게 반말과 하대를 일삼음. 청소 직원에게 고압적인 태도. 업무 시간 외 개인 심부름 강요. 선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직접 목격한 내용입니다. 정희는 자신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11월 15일 퇴근 시간 10분 전 계약직 직원에게 30부 복사 및 배달 지시. 계약직이 무슨 칼퇴근이냐는 발언. 11월 18일 엘리베이터에서 배달 기사에게 빨리 좀 내려요. 고압적 발언. 11월 22일 청소 직원에게 이게 뭐예요? 큰 소리로 질책. 선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본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문님 하지만 박선아 씨의 업무 능력은 능력은 인정합니다. 정희는 본부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본부장님, 우리는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능력은 있지만 다른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일은 잘하지만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으면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회의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다시 선아를 바라봤습니다. 박선아 씨,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일도 잘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선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늘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늘 자신이 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회사는 능력만으로 평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야 하는 곳입니다. 정희는 최종 의견을 말했습니다. 박선아 씨 정규직 전환 부적격. 사유는 조직문화 훼손 및 인성평가 불합격입니다. 선아는 얼굴을 감싸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본부장이 입을 열려다 정희의 눈빛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능력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승인받은 사람들은 기쁨에 들떠 있었고 보류된 사람들은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선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희도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본부장들이 모두 나가자 회의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야, 정희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문님이라고 부르세요. 여기서는. 고모님, 선아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정희는 서류를 내려놓고 선아를 바라봤습니다. 선아 씨 질문 하나 할게요. 만약 제가 고문이 아니라 정말 그냥 계약직 아줌마였다면 지금 이렇게 사과했을까요? 선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안 했겠죠. 그냥 나는 정규직 됐는데 너는 계약직 하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희의 말에 선아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선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릴 때도 지금도 내가 너무 잘못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게 잘못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위라고 생각했어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아야, 늦어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앞으로 바뀌면 되는 거고요. 그럼 나한테 기회를.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 단호해졌습니다. 회사는 사람을 뽑을 때 능력만 보는 게 아니에요. 특히 정규직은 평생 함께 일할 동료를 뽑는 거예요. 선아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선아 씨 알아요? 사람을 낮추는 태도는 결국 자신을 낮추게 된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40년 동안 당신은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당신을 더 높은 곳에 올려줬나요? 정희는 선아를 돌아봤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 주변에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있나요?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이 있나요? 선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직책으로 존중받는 게 아니에요. 태도로 존중받는 거예요. 내가 고문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로. 그럼 됐어요. 정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된 거예요. 지금부터 바꾸면 되는 거고. 선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나한테도. 선아 씨,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는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다른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다음 직장에서, 다음 인연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정희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사람을 존중하세요.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청소하시는 분이든 배달하시는 분이든 문 앞에서 정희는 마지막으로 선아를 바라봤습니다. 우린 이제 중학생이 아니니까요. 64세와 62세 우리 나이면 이제 정말 사람이 뭔지 알아야 할 때예요. 정희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희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40년 만에 말해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 태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정희는 엘리베이터를 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보이는 법이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64세 윤정희와 62세 박선아. 4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무시한 그 사람이 내일 내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진짜 실력은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능력이 있어도 교만하면 결국 혼자가 되고 능력이 부족해도 겸손하면 사람이 모입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직책이 아니라 인품입니다. 60대가 되어서도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건 나이만 먹은 거지 성장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음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 돌아봅시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약한 사람을 배려했는가? 오늘 나는 겸손했는가?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우리의 인생 후반전은 훨씬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공감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은빛 인생극장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인생 경험도 나눠주세요. 나도 이런 실수를 했었는데 이렇게 바꿨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교훈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 되었느냐입니다. 은빛 인생극장은 50대, 60대, 70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우리의 지혜.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감동과 교훈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빛 인생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